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친오빠 놈은 저보다 3살 많고 새언니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조카님은 5살이시고요. 제가 아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도 가족인 조카님은 죽어라 싫어해요.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클수록 하는 짓이 너무 밉고 부모인 오빠놈과 새언니 태도 때문에 지금은 치를 떨 정도로 그 집 식구들을 다 싫어해요. 아무튼 이번에 샌드위치 연휴가 껴있어서 연차 내고 토, 일, 월, 화 쉴 생각으로 집에서 요양 중인데 네 진상가족이 들이닥치더라고요. 늦은 오후에 와서는 저녁 먹으러 간다길래 빠진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서 결국 가기로 하고 메뉴 정하고 있길래 뒤로 빠져 있었는데 대뜸 조카가 제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겠다고 하네요. 어림도 없죠. 저는 동네에 있는 강아지 출입 가능한 카페는 강아지 데리고 가기는 하는데 구석자리에 앉고 이동장에 넣고 뚜껑만 열어서 얼굴만 내밀게 해요. 강아지도 가방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자거나 얼굴만 내밀고 조용히 사람 구경하고요. 근데 식당은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다 해도 안 데리고 가고 같이 갈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제가 싫은 소리 하려니까 엄마가 눈치채고 조카를 달랬는데 결론은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조카가 울고불고 거실 바닥을 굴러다니더라고요. 진짜 쌍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방 안에 들어왔는데 한참 후에 엄마가 불러서 나가보니까 집에서 50분 정도 거리되는 곳에 야외에 있는 개별 원두막이 있는 식당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도 밥집 많은데 거기까지 가야 해? 했더니 거기는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대요. 새언니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식당 정보 있는 블로그 보여주는데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심지어 큰 개도 있었어요. 당연히 실내에는 못 들어가고 야외 원두막에 특혜이고 그 자리는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데 마침 다른 손님이 취소해서 자리가 났대요. 엄마가 뒤에서 손짓 발짓으로 애원하길래 강아지 이동 가방에 넣어야 하고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약속하고 같이 가기로 하고 저는 제 차로 강아지랑 이동했어요. 막상 가니까 공기도 좋고 정말 강아지 데리고 온 다른 손님들도 있고 괜찮았어요. 음식 나오는 동안 길에 나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밥 먹을 때는 이동 가방에 넣고 평소보다 밥만 열어줬어요. 역시나 밥 먹기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나? 조카가 배부르니까 놀기 시작하는데 또 뛰어다니기 시작. 얘가 식당에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는 애라서 진짜 너무 정신없어서 앉으라고 하는데도 말 안 듣고 정작 부모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반반인데 그래도 손 주니까 귀엽게 보는 눈치라 이 시간만 지나가라 참고 있었어요. 다행히 원두막끼리 거리가 있어서 다른 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그렇게 밥 먹고 있는데 조카가 원두막 밖으로 나가서 놀겠다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랑 같이 온 또래 친구들이 원두막 옆에 있는 식당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아왔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망할. 저 몰래 뒤에서 가방문을 열어서 강아지를 꺼냈어요. 참고로 1.5kg 말티즈입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꺼낸 것도 몰랐는데 조카가 놀이터 다시 간다고 하면서 가는데 계단 앞에서 우물쭈물 하는 게 왠지 불안해 보여서 은누나 손잡이 잡고 내려가야지 넘어진다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조카가 제 목소리에 놀랐는지 뭔가 툭 떨어뜨렸는데 강아지. 여기서 사고가 난 게 강아지가 떨어지면서 중심을 못 잡아서 원두막 밑으로 떨어졌어요. 계단 쪽이 아니라 원두막이 나무로 되어 있어 난간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사이로 굴러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제정신도 아니고 강아지 구하러 뛰어 내려갔는데 보통 공원에 많이 있는 얼음 무릎에서 허리까지 오는 덤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서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리를 절었어요. 원두막 높이가 1.5m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아지가 놀랐는지 비명을 엄청나게 지르는데 저도 손발 떨리고 눈물 범벅대고 원두막 올라가서 강아지 짐이랑 제 짐 챙겨서 말도 없이 주차장으로 뛰어가는데 새언니가 쫓아오더라고요. 사과라도 하려나 했는데 하는 말이 왜 땡땡이를 밀치고 갔어요? 애가 지금 완전 놀랬잖아요.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처음에 강아지 떨어졌을 때인지 짐 가지러 올라갔을 때인지 제가 나오면서 조카를 옆으로 밀친 모양이에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인지 언제인지 진짜 그랬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냐고 너무 흥분해서 몰랐다고 다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랐대요. 그럼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네요. 근데 내 강아지는 놀라고 다치기까지 했어요. 땡땡이 대신 부모로서 대신 사과하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개가 중요해요? 조카가 중요해요? 하길래 땡땡이 어디 가면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 소리 듣기 딱 좋으니까 애 똑바로 키우세요. 요즘 5살이면 어리다고 무조건 봐줄 정도로 어린 나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도 배우면서 커야 착하게 커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무조건 제멋대로 하고 남의 강아지 몰래 훔쳐가고 걸핏하면 바닥 굴러다니면서 동물처럼 악지르며 떼쓰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내 강아지가 땡땡이보다는 말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듣고 더 조용해서 난 땡땡이보다 내 강아지가 더 소중하니까 애나 똑바로 키우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오빠가 세연이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난리길래 진짜 네가 오빠고 아빠냐? 애새끼 소리 듣기 싫으면 똑바로 키우고 조카하고 나발이고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책을 보든 전문가를 만나든 애 키우는 방법이나 배워. 세연이랑 같이. 사실 이렇게 말한 것도 뜨문뜨문 기억나고 전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오빠놈이 전화로 제가 했던 말 되짚으며 따지길래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네요. 당시에는 저도 제정신 아니고 울면서 말한 거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저랬대요. 제가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아빠가 운전 못하게 하셔서 아빠가 운전하시고 저랑 먼저 올라와서 바로 동물병원 갔고요. 그래도 나무로 먼저 떨어져서 외상은 크게 없었는데 다리 인대 쪽에 끊어질 뻔했고 살짝 뇌진탕이 왔대요. 근데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며칠 입원하고 약물 치료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어제 퇴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오빠놈은 지도 너무 당황스럽고 우선 시댁 식구랑 트러블 있을 때는 무조건 세연이 편부터 들어주기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오빠 결혼 전에 오빠가 데려온 강아지예요. 그러니 자기도 놀랐는데 조카도 울고 세연이 난리 피우고 저까지 악질로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강아지 괜찮냐길래 너네 식구나 잘 챙기고 살고 남의 집 강아지한테는 신경 꺼 라고 했네요. 아빠는 세연이가 저한테 사과 요구했어요. 조카님은 제가 강아지 챙기느라 소리 지른 것 때문에 놀라서 트라우마가 생기셨다네요. 세연이는 신우 20살이에 몸져 누우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당연히 사과할 생각 없고 조카가 먼저 와서 강아지한테 사과하면 저도 하겠다고 했어요. 사람이 개한테 사과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길래 상징적인 거라고. 자기보다 약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남의 소유의 강아지를 몰래 훔쳐간 거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사과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느냐고 하길래 부육상 그렇게 하라는 거다. 마지막 기회다 했어요. 그러니 일십. 분명 또 연락 올 거고 저는 절대 먼저 사과 안 할 거거든요. 이번 사건이 정말 단편적인 일이고 거진 2년 동안 정말 진리의 만큼 쌓이고 참다가 하필 강아지가 다치는 바람에 대폭발 일어난 거라서 조카의 행동과 세연이의 방관, 오빠놈은 더 바보 같기만 하고 너네 나라 가서 살아라 좀. 아무튼 제 잘못인가요? 묻고 있지만 제 잘못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생각 정리하다 보니 제가 말을 정말 싸가지 없게 한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그래요. 굳이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안 건드렸으면 저는 말없이 그냥 혼자 서울 왔을 테니까요. 저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죠? 내일 그 진상 가족이 집에 또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분명히 오게 된다면 저한테 사과받거나 그러려고 오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제 행동이 개빠인가요? 새언니가 저더러 개빠라고 하길래 저는 맘충이라고 하려다 일단 킵해놨어요. 후기. 안녕하세요. 결국 토요일에 진상 가족이 집에 왔어요. 예산대로 오빠 시키는 쭈뼛쭈뼛. 새언니는 고모 얘기 좀 해요. 이러더군요. 조카는 트라우마는 무슨. 강아지 엉망이 하면서 손 뻗더라고요. 새언니는 좀 이따 얘기하고 조카랑 얘기 좀 할게요. 했어요. 조카가 강아지를 함부로 막 다루는 애는 아니에요. 저도 평소에 오빠놈이랑 새언니한테는 투덜거려도 어쨌거나 조카는 어리니까 대놓고 싫은 티는 안 냈고요. 가끔 신경질적으로 앉아, 조용히 해, 안 돼 이런 건 했었지만 천사 모드로 땡땡아, 고모랑 강아지랑 같이 대화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새언니한테 구원의 눈빛을 보내니까 안 가도 돼, 엄마 앞에 와 하고 있길래 무시하고 조카랑 강아지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무튼 조카한테 땡땡아, 그날은 고모가 실수로 땡땡이를 밀었던 것 같아.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미안해. 했어요.
조카가 끄덕끄덕하며 대답이 없더라고요. 땡땡이는 강아지랑 고모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 안 하더군요. 나가고 싶은지 엄마를 기다리는지 방문을 자꾸 보길래 고모랑 대화하고 같이 나가자고 하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10분? 드디어 말하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강아지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약속 안 지켜서 미안해요. 하더군요. 너무 놀랐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울고불고 엄마한테 간다 난리 피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고분고분 하더니 저렇게 말하니까 순간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조카 입장은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강아지 자랑하고 싶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몰래 뺀 거고 손이 미끄러져서 강아지를 떨어뜨렸다 라고 하더군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데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머리를 다쳤으니까 아픈데 만져주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다정하게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강아지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더니 앉은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 하더라고요. 진짜 1년 반, 2년 만에 조카를 안아주었어요. 새언니는 조카 울음소리에 방문을 발칵 열더라고요. 왜 울어? 왜 울어? 하고 있길래 또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앞으로 강아지랑 놀이터 같이 가고 싶을 때 고모한테 말하면 같이 가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대신 고모 몰래 혼자 데리고 가는 건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조카 울음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한테 조카 데리고 밖에 나가달라 부탁했어요. 아빠는 평소에도 오빠놈 새언니가 조카 대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손자 바보라서 끙끙 참았으나 이번에 강아지 다치고 그 와중에 새언니가 추태 부리는 거 보고 마음의 문을 닫으셨죠. 조카 행동 고치기 전까지 새언니랑 오빠 식기 정신머리 고치기 전까지 안 보겠다고 다짐하셨고요. 엄마도 비슷하기는 하나 그래도 어리니까 애니까 아직 어려서 이런 걸로 합리화하신 상태고요. 그래서 엄마, 오빠 식기, 새언니 앉혀놓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새언니한테 나는 땡땡이한테 사과했고 땡땡이도 잘못 시인하고 나랑 강아지한테 사과했다. 나는 그날 주차장에서 언니한테 사과했으니까 이제 언니 차례다 라며 사과하라 했어요. 땡땡이가 왜 고모한테 사과하느냐고 어려서 그런 건데 이런 일로 사과까지 시키느냐 하더군요. 말도 못 알아듣는 애를 붙잡고 왜 혼내느냐고. 오빠놈도 이도저도 아니게 어설프게 중지하려고 하길래 닥치라고 했어요. 최대한 또박또박 침착하게 말했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땡땡이가 무엇을 해도 예뻐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애라서 그렇다고 하지 마요. 언니가 아는 것보다 땡땡이는 훨씬 더 깊게 생각할 줄 알아요. 언니가 그런 식으로 감싸두니까 스스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도 땡땡이처럼 행동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태껏 땡땡이가 잘못된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니보다 땡땡이가 더 어른스럽네요. 적어도 땡땡이는 그날이를 마음에 두고 죄책감도 갖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께 말했더니 선생님께서 강아지랑 고모한테 사과하라고 일러주셨다고 하던데 선생님께서 말을 안 하세요? 하니까 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걔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애라서 실수할 수 있고 그래도 고모인데 조카를 안 예뻐해줘서 기분이 나쁘고 잘 안아주지도 않고 자기도 무시하고 오빠도 무시해서 저한테 서운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폭발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네버엔딩 스토리. 오빠 식기는 어정쩡하게 중지하고 있길래 또 닥치라고 했네요. 너는 눈으로만 내보지 말고 언니한테 떠넘기지 말고 아빠면 아빠답게 굴어. 내가 언니랑 다투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이 모든 일의 전적인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너랑 나랑 이렇게 키웠냐? 생각 좀 해라 했어요. 또 엄마한테는 엄마는 손주 앞길 맞고 싶지 않으면 생각 다시 해봐야 하고 만약에 언니랑 오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고 땡땡이가 저 상태로 자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그때 되면 나는 이 집 식구 아니야. 땡땡이가 잘못 행동하는 건 결국 부모인 오빠랑 언니가 욕먹는 거고 또 그 위로 오빠의 부모님인 엄마랑 아빠가 욕먹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나 잡아먹으려 들이닥친 새언니는 뭔가 부글부글하면서도 울고 오빠 흘기고 있더군요.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오빠 시키는 또 엄마는 방에 들어가셨고요.
저는 강아지 데리고 밖에 나가서 조카랑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직 아파서 걷기 힘드니까 고모가 안고 있을 테니 같이 놀자고 했어요. 사실 강아지가 걸을 수 있는데 조심스럽기도 했고 조카의 잘못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아빠랑 조카랑 시소 타는데 옆에서 강아지 안고 있어주니 좋아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놀고 있어서 그런지 30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얘도 안 쓰고 보통 아이처럼 잘 놀았어요. 놀고 있는데 오빠놈이랑 세연이랑 나오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저녁에 오빠가 병원비 얼마나 하느냐 묻길래 말 안 해주고 영수증 다 있으니까 강아지도 병원 가면 한 번에 청구하겠다 했어요. 이것까지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물어보니까요. 아빠는 엄마한테 앞으로 땡땡이 감싸주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빠도 그랬으면서 엄청나게 벼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일은 없었지만 할 말 다 했네요. 아, 세연이 사과 안 하고 갔어요. 앞으로 조카 행동이 고쳐지나 그리고 세연이의 행동을 보는 걸로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조카가 예쁜 아이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조용히 밥 먹어야 하는 식당 가서 뛰어다니고 강아지 함부로 대하고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하고 그게 다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죠. 아직 애가 뭘 하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걔도 가르치면 말 듣는데 쟨 안 가르치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방목하는 건 짐승한테는 하는 짓이지 애를 방목하는 건 자기 자식 애 새끼 소리 듣게 하는 짓이죠. 너희 자식 새끼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으면 애 교육 제대로 해요. 잘못했으면 그 대상이 개가 아니라 돌이라 해도 사과하도록 가르쳐야지. 댓글 2. 제대로 된 훈육을 접하지 못한 야생 조카가 또 와서 쓰니 속 뒤집어 놓을 테고 애한테 글쓴이가 훈육하면 오빠 부부랑 또 부딪힐 거고 여름 받지만 부모님과 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칠 테니 독립을 권하고 싶네요. 독립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도 대처 잘 하셨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